듣는 귀가 온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아 원래 저 말 하려던 거 아닌데 네, 저 사람이 원래 나한테 하고 싶었던 좋은 마음은 뭘까? 이거를 잘 찾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결혼을 안 한 조카가 있단 말이에요. 야 40이 됐으면 결혼을 해야지. 너 왜 그러고 앉았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고모가 만약에 확 그렇게 하시면 그 말이 좀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고모가 내 인생 알아?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거 역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그 말을 하려던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싶었던 좋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고모의 말을 어떻게 받으면 고모가 원래 가졌던 좋은 마음을 알아주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네. 뭐 예를 들면 이거 있죠. 고모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사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러지? 이렇게 딱 받아주면 돼요. 그 말을. 마음이 확 막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모의 마음은 안정감 있게 살아라. 잔소리처럼 폭격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죠. 내 조카가 뭐가 부족해? 야, 안정감 있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내가 딱 표현을 해주면 더 진행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선물을 찾아라. 듣기 실력을 한번 이번에 이제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들 많이도 들으시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오랜만에 제 김프로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를 한참 보내고 계실 텐데요.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셔서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왜 이렇게 빗나가가지고 인상 써야 되고 또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또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이러면서 또 사실은 이제 저도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도요.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말에는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오늘은 추석 특집 신과 대화로 우리나라에서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제일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말마음 연구소의 김윤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나 마음 같지 않은데 내가 내 말 그렇게 한 건 내 진심 아닌 거 알지 이런 네, 거. 그러니까 네. 이렇게 확 와락 질러놓고 네. 가는 길이 찜찜하고 네, 뒷수습하느라고 또 실수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유턴 지점을 찾으려면 대화가 힘드니까 네. 처음부터 잘하자.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하려면 배워야 되는데 맞아요. 말을 배우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글을 배우고 또 무슨 학문을 배우고 막 이런 거는데 내 말에 대해서는 그다지 배울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여러분 추석 때 아마 와 닿으실 겁니다. 이 1시간만큼은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나의 말은 어떤가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 그릇이라는 책을 쓰셔서 네. 공전의 히트를 내셨어요. 네. 말 그릇 근데 이게 신조어 같기도 해서 많이 들어본 거 근데 딱 와는 닿아요. 그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들 네.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책 쓰기 전에 기업에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강의를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면 대화 기술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모아다가 뭐 8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훈련을 해도 20시간이나요? 네, 거의 이제 이렇게 몰아놓고서 훈련을 해도 이 말이 바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끄덕끄덕하지만 집에 가서 그 인간 얼굴 보면 또 이제 승질 나고. 그 인간. 그렇잖아요. 예. 그때부터 저는 이게 기술이 다가 아닌데 뭘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네. 말이 좀 달라질까 고민하다가 네. 아주 직관적으로 이 말그릇이란 단어를 이제 만나게 돼서 네.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저는 사실 세바시를 통해서 네. 소장님 강의를 처음 들었거든요. 보셨습니까? 저하고 엄청 차이가 있더군요. 네. 저도 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렇죠. 300만 조회. 네, 네.
대박이십니다.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저 어디 가서 소개받아도 네. 늘 그 뷰스로 네. 저 소개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네. 엄청나는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세바시가 신년 특집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들 이야기할 때 네. 저희 시댁 이야기를 조금 풀었더니 네. 공감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여러 얘기 중에 이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하시는데 네. 저희 이제 시댁이 경상도 포항이세요. 포항 말 네, 거칠죠. 네, 그러니까 포항 중에서도 세죠. 네, 우리가 이제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네. 바로 그 가풍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또 장남이에요. 저희 네. 남편이 삼형제 중에 장남이다 혹시 보니까 장소는 아니시고요. 장손까지는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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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저희 큰아들 얼굴만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같이 모여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한 방을 탁 이제 보내시는데 뭐라고 네. 하셨냐면 저희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에 들어갈 입학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이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이러시더니 근데 너 제 초등학교 들어가도 일 계속 할 거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화살을 쫙 보내시는 거죠.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죠.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좀 더 알아봐야 돼요. 네. 네, 그렇게 듣기 쉽지만 네.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네. 같이 맞벌이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더 잘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 눈에는 이제 아들만이 네.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손주들 저 케어하고. 네, 네. 일 계속 할 거냐? 그때가 이제 선택의 기로져요. 이렇게 붙어야 되나? 아니면 네. 이게 삼형제도 있고 온 가족도 있는데 네. 내가 이 상황을 네. 이렇게 껴안아서 그러니까요. 잘 가야 되나? 이게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늘 쓰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또 좀 에너지가 있었나 봐요. 네. 제가 아버님이 딱 말씀하실 때 네. 이렇게 받아냈거든요. 네. 아버님 자식 농사가 중요하단 말씀이시지요. 네. 이렇게 딱 받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이 뭐 회사를 그만두라 아니라 그 말에 네. 걸려 넘어지면 네.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아버님이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네. 본인도 진심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시니까 제가 그걸 딱 받아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쭉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냐 안 다니냐는 별로 아버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저기서 자칫 놓치면 그 네. 말에 걸려서 어허.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꼬이잖아요. 심지어 아버님 제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 네. 이러는 그러면 순간 그러면은 이제 싹해지면서 이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포인트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기도 한데요. 네. 누구나 말이 되게 서툴어요. 서툰데 저의 전제는 다 선물이 있다 마음에. 어허. 근데 왜 우리 택배 이렇게 받을 때도요. 상자가 온전히 와야 이게 선물로 느끼는데 그렇죠. 근데 어떨 때 보면 막 상자가 다 구겨져 있고 물에 젖어 있고 네. 테이프 뜯어진 택배 상자를 받으면 뭐 이런 걸 나한테 줬어? 어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도 선물이 있는데 음. 이 선물이 전달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네. 그거를 잘 듣고 잘 말하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좋을 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러니까요. 좋은 대화한다. 정말 그런 그런 것 얘기예요. 같아요. 대화의 주제도 중요하고 음. 대화의 결론도 중요한데 음. 내가 쓴 어휘 또 상대방에 대한 경청 이런 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나의 삶의 퀄리티가 좀 높아지고 맞아요. 있다 이런 걸 맞아요. 느끼는데 네. 어쩔 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혹은 나의 어떤 말 습관에 그냥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내가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일 어? 후회하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말을 좀 줄일 걸.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어렵죠. 네, 그래서 중년 남성들이 네. 사실은 집에 가서 말을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런 후회들이 점철되면서 말해봐야 별로 맞아요. 퍼포먼스가 안 좋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말자. 그러니까 더 오해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추석인데 네. 특집으로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아버님 뵐 거 아니세요? 아 그렇죠. 네. 네.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아버님을 뵈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럼 말 조심해야 근데 되는데.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말이 잘 핀트가 안 맞고 네. 오발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끼리 좀 그죠. 행복해지려는 네. 말. 제가 예. 진짜 두 가지 오늘 강조하고 가고 싶어요. 네. 일단은 대화를 잘한다는 건 말하기 듣기잖아요. 그렇죠. 되게 심플한 거예요. 네. 말하고 듣고 이게 네. 뭐 이게 이제 와가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만 하면 전혀 문제 없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일단 듣기부터 생각해 보면 네. 가족들은요 안 들어요. 들어도 딴 데 보면서 듣더라고. 꼭.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갖고 대화를 하면 제가 유심히 저희 집만 관찰을 해봐도 네. 그냥 서로 말하는 거예요. 오디오가 꽉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제 한 분이 낚시가 말이야. 이러면서 낚시 얘기를 꺼내면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두면 좋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데 그 낚시 거기 갔었어. 나 거기 우리 동호회랑 갔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동호회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 얘기를 누가 꺼내면 네. 그 낚시 얘기 좀 맛있게 하도록 어허. 이렇게 들어주시고 네. 좀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는데 네. 그걸 끝까지 못 듣고 내가 동호회에서 거기 갔는데 말이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주제가 받아준 것 같은데 낚시에서 동호회로 본인 동호회로 얘기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말하는 사람만 있고 네.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에 서투르니까 네. 가지고 있는 선물을 제대로 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네. 듣는 귀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원래 저 말 하려던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원래 나한테 하고 싶었던 좋은 마음은 뭘까? 이거를 잘 찾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에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예에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결혼은 안 한 조카가 있단 말이에요. 많죠 요즘. 그럼 뭐 레파토리 뻔하잖아요. 야, 너 결혼 안 하냐? 너 40이 되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1절, 2절. 그럼 거기서 이제 고모가 만약에 확 이렇게 하시면 그 말이 좀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고모가 내 인생 알아?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거 역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그 말을 하려던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싶었던 좋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카가 그걸 들어주면 고모가 더 말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네. 예를 들면 야 40이 됐으면 결혼을 해야지 너 왜 그러고 앉았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쫙 나가려고 하면 이 조카가 그 고모의 말을 어떻게 탁 받으면 고모가 원래 가졌던 좋은 마음을 알아주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네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이거 있죠. 고모,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사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러지? 이렇게 딱 받아주면 돼요. 그 말을. 마음이 확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모의 마음은 안정감 있게 살아라. 고모의 말에 그 몇 센텐스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건 네가 뭐가 부족해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넌 나의 소중한 조카인데. 맞아요. 왜? 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딱 잡아도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고모는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분명히. 잔소리처럼 폭격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죠. 내 조카가 뭐가 부족해? 안정감 있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일로 잘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딱 표현을 해주면 더 진행되지 않아요. 그럼 고모가 그런 마음이지 뭐 너한테 내가 다른 마음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선물을 찾아라. 그렇게 듣기 실력을 한번 이번에 이제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 녹화가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며칠 가요.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멀리 계시는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는데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근데 제가 그 시아버님 말씀을 하셔서 저는 장인어른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저희 장인어른 굉장히 말씀 잘하세요. 그리고 격려하는 말씀을 잘하시고 그걸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진심을 잘 표현하시는 분인데 결혼 전에요. 정말 망설이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혼을 얼마 안 남기고. 제가 그때 증권회사 주식 운용을 하던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굉장히 망설이시면서 술도 한 잔 드시고 용기를 내서 자네 근데 주식은 안 했으면 좋겠네. 내가 증권회사 주식 펀드 매니저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뭐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주식에서 패가망신한 증권회사 직원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맞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업계의 대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컥하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고 말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점수 깎이고 점수도 점수지만 너무 어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막 망설이면서 얘기한 걸 제가 맞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씩 웃고 말았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 씩 웃었어도 사실은 당신이 약간 무안하셨을 것 같긴 한데 딱 알겠습니다. 이걸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증권회사 임원이 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저도 알고 아버님도 아는 다른 분하고 저녁을 먹게 됐는데 네. 그때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사이가 대답을 안 하고 씩 웃고 말더라고. 마음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세월이 네. 지나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각해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네.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서로 상대방의 진심에 대해서 맞아요. 잘 알 수 있으면 네. 서툰 말도 굉장히 잘 맞아요. 좋은 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네. 추석 또 설 이럴 때 그렇게 많이 싸우죠. 너무 싸우죠. 가슴을 네. 막 찌르고 그러니까요. 막 상처 주고 막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서 막 후회하고 네. 그리고 막 문자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명절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네. 일단 이게 명절도 명절인데 네. 우리 가족끼리도 말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척들 모여서 오랜만에 대화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네. 이 기회에 우리끼리 이제 매일 보는 가족끼리도 대화가 참 안 되고 저 연구소에 찾아오는 이제 이렇게 자식 손 붙잡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왜일까? 제일 사랑하는데 왜 말을 이렇게 못하나 싶으면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유도 있지만 솔루션도 있는데요. 그거 이제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의 담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장이라고 하는 건 서로를 지키는 거죠. 담장이 있다는 건 나도 그 담장 안에서 좀 보호받고 네. 그리고 상대도 담장이 있어야 어디까지가 넘어가면 안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끼리는 이 말의 담장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심리적 경계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넘어가는 데다가 가족끼리는요. 그리고 서로의 취약점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왜 저 이제 프로님하고 오늘 처음 이제 뵀는데 네. 우리끼리는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제가 웃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막 베풀 수도 있지만 가족끼리는 알죠. 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면이 있는지 알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게으른 면도 있고 막 이런 취약한 면들이잖아. 남들 안 보여주고 싶은 면을 가족끼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담장도 낮아요. 저 사람이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급할 때 그게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상처로 박혀서 특히 가족이 하는 말은 유통기한도 없어요. 되게 60, 70대 어르신들이 오셔서 내가 그 수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을 잘 모르고 막 써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담장을 세워야 되는 거죠. 네, 담장을 세워야 돼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우린 통상 담장을 허물자라고 하죠. 좀 가족을 세워야 돼요. 그렇군요. 약간 서로 이렇게. 하기야 가족들이라고 해서 화장실 놓고 안 하고 막 문 열고 그러진 않잖아. 있는 줄 알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네, 지킬 맞아요. 건 지켜야 된다. 맞아요. 대화에도 이제 그게 있는 건데 담장을 세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근데 대화를 할 때 좀 불편해진 상황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네 거는 어디까지고 내 거는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딱 잘 만드는 게 담장을 세우는 건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저는 아이들이 다 아직 어려요. 네. 그래서 아마 아이들 사례를 말씀드리면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제 첫째가 뭐 이 방송 안 볼 테니까 첫째가 10살인데요. 네. 이제 영어 학원을 다녀요. 네. 근데 영어 학원에서 매주 쪽지 시험을 보거든요. 네. 영어 단어 쪽지 시험을. 근데 어느 날 빵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쪽지 시험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예, 내 아들이 빵점 받아오는 건 굉장히 이게 불편한 일입니다.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도대체 뭐 한 거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자, 이제 빵점 드는 시험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럼 다 틀려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내 것과 네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말이 막 안 나간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네. 엄마가 어떻게 말할까요? 그 빵점짜리 시험지를 보고 어떻게 키우셨나요? 빵점 안 맞아 보셨죠? 아니, 자녀분? 빵점까지는 아닌데 저희 딸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SAT라는 걸 네, 쭉 네. 보는데 저나 저희 집사람이 생각하는 저희 딸의 기대 수준은 예를 들면 2,800점이라 이거죠. 근데 항상 2,200에서 2,3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우리가 우리 딸을 좀 잘못 알았나?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도 얘기해보고 네. 근데 화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왜냐하면 화를 내면 좀 다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격려해주고 네. 뭐 그 대신 좀 심각한 어조로 상의를 했던 기억은 네. 나요. 그건 담장이 있는 거죠. 그건 담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상의하는 대상으로 여기는데 네. 경계가 없는 엄마는 너 지금 이거 점수로 가져왔어?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뭐 학원비 얘기도 막 나와요. 학원비를 뭐 이러면 다니지 마라, 다녀라. 내가 너 일하면서 이러면서 그때 이제 막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공부하는 걸 내가 못 봤다. 이러기 쓴뿌리가 나오는군요. 네, 이러기 시작하면 네. 이제 막 걷잡을 수 없는 건데 여기서 구분해야죠. 이거 성적 누구 거예요? 아이 거거든요. 그렇죠. 엄마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어렵지만 이 점수는 아이 거지. 내가 되게 속상하고 좀 실망스럽고 화도 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내 감정이고 이거는 아이 거지. 이렇게 경계를 세우면 물어볼 수 있죠. 네. 너 이거 시험 맞으니까 너 기분이 어때? 네. 그리고 이 시험지 받을 때 아이들한테 받을 때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담장을 세우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대화가 공격적이지 않죠. 네. 그러면 아이가 창피했어. 자기 입으로 말하거든요. 네. 그럼 부모가 위로할 수 있죠. 아, 그렇지. 너 놀랬겠다. 야, 엄마도 좀 놀랬어, 사실은. 그럼 창피했겠어.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몇 점 보고 싶어? 이렇게 대화가 이제 흘러가는 건데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가족과 친척과 그 사이에 그 어디까지가 네 거고 어디까지가 내 건지. 아까 결혼 문제도 그래요. 네. 그 결혼은 조카 거잖아요. 그렇죠. 고모 게 아닌데 고모가 담장을 넘어가서 총 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담을 조금 세워라.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거 내 거 잘 구분하자. 이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는 두 번째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업데이트를 너무 안 한다. 형제간의 그 감정은 어렸을 때 아주 안 좋았던 감정이 아주 그때까지 나죠. 근데 진짜 업데이트를 안 해요. 이런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랑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보면 엄마가 우리 애는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성격이 이렇고 그러면 옆에서 그 아들 표정이요. 그게 무슨 표정이냐면 엄마 코 봐요. 엄마 날 몰라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실 때 옛날에 우리 아이 모습 예전에 우리 아이가 뭐 내상적이었던 그런 모습 이런 거 가지고 수십 년을 계속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데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척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말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해받는 느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가족들한테 친척들에게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질문을 안 해요, 아무도. 궁금하지가 않으신가 봐요.
단정을 하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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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정하지 질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도 좋지만 아 그때 뭐 그거 뭐 배운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재미있어? 어떤 점이 재미있어?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좀 알아가자. 그래야 대학거리도 생긴다. 질문 대부분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어떤 거 하세요? 왜 늦었어? 그게 취조한단 말이에요. 진짜 궁금한 게 아니야. 맞아요. 어? 일을 짓고 하렸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소금이 안 되는 게 네. 물음표만 달렸다고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거 네. 더 기분 나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정도? 오늘 네. 뭐 했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그럼. 네? 근데 하고 나서 되게 어색한. 너무 잘하시는데요 지금. 근데 이거 있어요, 김프로님. 만약에 아빠가요,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따님이 오늘은 이러면서 자기 세계를 얘기하면 나는 안전한 아빠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네. 물어봤는데 네. 그런 걸 왜 묻지 갑자기? 나한테 신경 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안전하지 않은 아빠예요. 그래서 관계는 질문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대답하는지를 보면. 내일 모레 딸 만나는. 근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물어봐야 되겠네. 오늘 뭐 했어요? 아니 근데 저희도 이제 되게 보수적인 경상도 집안이거든요. 저희 본가가 지금은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굉장히 엄하셨어요 아버님이.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어쩔 때 약간 약주를 하시거나 그래서 하면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서 우리 아버님도 그리고 이렇게 약간 겁이 나고 그런 쪽이 있는데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호기심 때문에 아버님이 피우고 계시는 담배를 한 대 피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안방에서. 네, 뭔가 불길한데. 아니 정말 그 전까지 한 번도 펴보지 않은 건데 그냥 옆에 있으니까 호기심에 그날따라. 붙여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는. 어떡해. 야 이건 죽음이다. 그랬는데 의외로 그 저희 아버님이 제가 들어본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 우리 아들내미 다 컸구만. 그렇게. 어머나. 저는 지금까지 한 50 몇 년 살면서 저희 아버님께 들은 가장 다정한 얘기 중에 세 손가락이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한마디가 아버님에 대한 엄격함, 완고함,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운 이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누그러뜨리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거 보세요. 그 아버님이 하셨던 그 말이 그 수십 년이 흘러도 살아있죠. 살아 생동감이 있죠. 네. 그리고 아버님을 떠올릴 때 그 이미지와 그 말씀하셨던 표정과 문장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말이 이렇게 각인이 돼요. 저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그런 거 좀 안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아니, 네. 이거 사실 돈 내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맞아요. 입금을 하셔야죠. 아니 근데 종종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주시는데 사실 실제 모습을 봤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항상 방송 모습을 저는 그렇죠. 이제 뵙고 또 하다 보니까 활동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방송 모습을 제가 이제 많이 뵈면서 실제 모습은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좀 진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일부러 좀 나온다고 해서 보셨어요? 오늘 더 챙겨봤어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왜 그 상담하시는 거 상담소. 상담소 하시는 걸 이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자리가 진짜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김프로님이 너무 여유 있게 하셔서 그 힘든 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근데 제가 보면서 와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지금 그 사연자분 이렇게 게스트가 항상 있으시잖아요. 게스트 뭐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그분도 챙겨야 하고. 근데 그분이 꼭 그 뭐 경제나 주식이나 관련이 없는 분들도 초대를. 그렇죠.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정신과 의사도 나오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하고 그분하고 그냥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배려해서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챙겨야죠. 근데 또 전문가로서 역할을 또 하셔야 돼요. 내 말해야죠. 근데 또 양 사이드에 다른 전문가들 또 계시죠.
그분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또 판을 만들어줘야죠. 전체 시간 봐야죠. 지금 우리가 목적에 맞게 가고 있나 체크하시죠.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걸 꼭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도 듣고 들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영상이 그거였어요. 굉장히 뭐 액세서리 주얼리 사업을 하시다가 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셔가지고 예. 징징쇼였나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 부산에서 오셨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팬분. 맞아요. 두 분이 앉으셔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조언해 주시고 네. 그러신 장면을 어떤 부분을 인상 깊게 봤냐면 이게 또 김프로님의 매력이어서 사람들이 선생님 하면서 좋아하는구나 네. 이렇게 알았는데요. 주식 얘기, 돈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신다는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적극적이고 막 진취적이고 사람들 네트워킹에서 막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그 장면, 그 성격을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잘 오셨다 이런 인정.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봐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리더는 특히 영향력이 커질수록 뭘 어떻게 기술적으로 말하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내 그냥 투기 때문에 네. 일부러 막 예쁘게 말하려고 그런 거 안 어울리고. 더 부자연스럽죠. 그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음. 그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컨텐츠 있죠.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을 주로 다루는가. 네, 근데 김프로님께서는 사람을 다루는 컨텐츠들을 자주 말씀을 하셔서 네, 그래 돈, 주식, 경제 얘기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은 거기 다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 모습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방송 말고도 방송 전에도 좀 대화 좀 했잖아요. 네네. 많이 다르죠? 네. 이게 뭐 카메라 켜지면 또 다른 면이 있겠지만. 이제 솔직히 네. 고백하면은 네. 제가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대화하는 거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업무할 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일, 채권을 중개하는 일, 또 빨리빨리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일에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저의 직장의 상사들이 대체로 강한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강한 분들이 대부분 또 높은 자리까지 가는 게 그렇죠. 그쪽 세계여서 더 그랬겠죠. 그래서 말을 아주 상세하게 앉아봐. 뭐 이렇게 벌써 부자연스러우신 야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얘기해 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없으셨죠. 딱 서서 그 뭐야 어떻게 됐어 빨리 해 안 돼? 뭐 이런 그냥 완전 단문형의 네. 거기에 그 굉장히 그 익숙해 있고 또 그게 어렸을 때는 매우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닮아서 일 처리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사실 4센테스 5센테스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됐어 안 어떡하려고? 됐어. 그러죠. 근데 하고 나면은 후회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 후회되세요?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 친구의 표정을 보죠. 그게 중요한 단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익숙하니까 제 보스가 그런 얘기 할 때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딱 그 대화가 딱 자연스럽게 끝나는데 네. 이쪽 컨텐츠 업계나 이런 쪽은 그런 류의 대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얘기를 하면 네. 내가 아는 김프로 맞나 이런 느낌. 방송으로 먼저 알고 막 이렇게 했다가 그죠. 네. 제가 온 김에 뒷조사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주로 뭐 기업의 임원들이나 네. 이렇게 배우면 사실 네. 뒷조사를 잘하거든요. 이 상무님이 원래 이러십니까? 뭐 이런 조사를 잘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요즘 듣는 거 뭐 MZ세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직원들이 달라졌다, 변했다, 이제 이런 말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이제 뵈면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최근에 내가 주변에서 들었던 거 후배들죠.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나를 욱하게 만들었던 말. 이런 말 들을 때 막 라떼는이 절로 나오고 대화를 잘하기가 어렵다. 혹시 최근에 그런 말 있으셨어요? 후배들한테 들은 말 중에? 네. 같이 일하는.
없으셨나 봐. 주로 이제 이 약간 아재들이 약간 욱하는 거는 이런 반응이 올 때죠. 네. 왜요?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네? 들어보셨어요? 이런 톤은 아닌데 듣긴 들은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럴 땐 어떻게 반응하세요? 불편하시잖아요. 약간 인터벌을 두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 물어보면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개예요. 예. 두 개. 일단 하나는 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듣기 싫다. 아, 그러네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맞아요. 예. 좋을 때 나 안 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해결 안 된 문제도 말하지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그만두니까 그렇죠. 아 진짜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즘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거 아레날 맞습니까? 이거 내일 할게요.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요. 이렇게 우리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내 약속 다 취소하고. 근데 이렇게 일로 탁탁탁 경계를 쳐올 때 리더가 유연하게 받기가 어렵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케이스는 정말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약간 싸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네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죠. 그래서 이제는 리더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을 잘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되게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성격도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쨌든 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또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진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럴 때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저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서 내 안에서 유연하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딱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하고 그만큼 그럼요. 시간을 내고 그럼요. 훈련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딱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제가 볼 때 하루도 잘 못 가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출근하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나오잖아요. 네. 직원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좀 다정하게 해줘야지.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렇죠. 다시 그렇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거 리더는 네. 우리가 뭐 형님하고 하려고 만난 거 아니면 그렇죠. 리더의 말에는 원하는 것, 기대하는 걸 정확히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만약에 내가 깨려고 직원을 불렀다. 그러면 깨는데 목표를 집중하는 거. 혹은 내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요즘 힘든데 고맙다. 덕분에 이런 격려 칭찬하려고 불렸으면 내가 너를 격려하고 싶다. 칭찬하고 싶다. 분명히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 칭찬하려고 불렀는데 하다 보니 그런 경우 있어요. 반응이 내가 생각한 반응이 아닌데 하면서 마음에 심정이 상하니까. 네, 그래서 힐난하고 끝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전문역 이렇게 닫고 직원이 나갈 때 이런 거죠. 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리더가 원하고 기대하는 걸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감정에 있죠. 감정. 내 마음에 흙탕물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빠르게 진정시킬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소개해드린 걸 짧게 좀 소개해 보면 우리의 뇌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손으로도 뇌가 설명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뇌가 이제 3종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 1단계는 먹고 자고 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어디쯤 비유하자면 위치적으로 있대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저 사람이 지금 위험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 편인가 아닌가? 예. 여기서 내가 태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를 결정하는 친구가 변연계라고 하는 뇌인데 네. 걔가 엄지손가락에 해당해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예.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생각하는 뇌. 음. 리더들이 원하는 거죠. 생각 좀 해라. 생각하고 아이디어 내고 협상하고 이런 게 다 전두엽이라고 하는 네. 세 번째 뇌인데 예. 걔가 얘예요. 네. 네, 이렇게 손가락들. 1단계, 2단계, 네. 3단계로 뇌를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뇌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좌반구, 우반구 이게 뇌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리더가 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이 왔다. 반응이 오면 네. 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변형계 엄지손가락이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나오려고 해요. 불끈. 예. 불끈? 예. 그럼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이 뇌가 움직이거든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뇌가 움직이는데 그렇겠죠.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일단 여기서 팍 뭔가 그렇죠. 지금 이 현상을 깰라 그러겠죠. 지금이에요. 이 전두엽. 네, 뚜껑이 열린다. 열립니다. 그래서 뚜껑 열린다 그러구나. 그거는 진짜 과학적인 거예요. 네,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다 말씀하시면 뚜껑이 열려요. 그럼 리더가요. 이 상태에서 말하잖아요. 네. 다 후회하는 말이에요. 너는 말이야 열의가 없고 그거 다 필요 없는 말이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지는 어떻게 해야 거예요. 돼? 이 상태에서 그냥 스톱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리더가 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내가 뚜껑 열렸다는 걸 아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내가? 네, 내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리더들이 회의를 주관하시는 모습을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어요. 뭐 이렇게 참관해보기도 하고 요새는 비대면 회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비대면 회의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들어요. 그러면 뚜껑이 본인이 열린 걸 모르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다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일단 스텝 1. 잠깐만. 내가 지금 뚜껑이 열렸네. 이거를 내가 인식하면 일단 톤 다운돼요. 네, 그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만의 노하우가 리더마다 다 있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말을 일단 멈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될 때도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뚜껑 열릴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열리는데. 맞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뚜껑 많이 열리는 건 그냥 냅두시고 지금처럼 그냥 승질 내시고. 근데 또 되게 잘해야 되는 대화 있죠. 되게 좀 신경 쓰고 그렇죠. 내가 오늘 대화는 진짜 좀 잘해보리라. 이런 거는 이제 안테나를 탁 켜고 들어가시니까 멈추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감정이 조금 격해서 우리 잠깐 브레이크 갖고 대화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오히려 그렇게.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제가 기업의 리더들한테 질문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노하우를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숨을 쉽니다. 호흡. 네, 거기서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나 혼자 깊게 숨을 쉽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쉬면 우리 몸에서 지금 괜찮은 상황이야. 진정하자. 이렇게 신호가 돌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숨을 길게 쉬는 거. 네. 리더가 저는 대화 잘하고 싶으면 숨 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격양됐을 때 얼마나 내가 숨을 안 쉬는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숨 잘 쉬고 계시죠?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호흡이.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 나오면 좀 긴장이 될 때는 숨 잘 쉬려고 노력하거든요. 숨 쉬는 거. 그리고 이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한데요. 리더가 감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감정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김프로님하고 마주 보면서 얘기할 때 여러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뭐 긴장되기도 했다가 편안하기도 했다가 좋았다가도 지금 시간이 됐나 걱정되기도 하고 감정이 오고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뇌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알 때 진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열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조급하네. 내가 위에 깨지고 와서 내가 지금 조급하구나. 내가 좀 조급하고 불안하고 저 친구가 조금 못하니까 속상하네. 이렇게 내 마음에서 탁 이렇게 내 마음을 알 때 이 뇌가 이렇게 된대요. 근데 여기부터가 리더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숨은 쉴 수 있어요. 근데 리더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잘 표현 안 하시지만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사실 나는 조급한 건데 짜증내시고 내가 걱정되는 건데 분노하시고 이렇게 감정을 잘못 쓰는 리더들이 많거든요. 사실 조급하고 걱정되는 건 공유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분노는 일방적으로 쏟는 거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로 일하잖아요. 그럼 감정도 데이터예요. 내가 그 보고를 받으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조급해지네. 리더가 이렇게만 데이터를 줘도 구성원들이 이러지 않거든요. 조급한 마음은 너무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끼거나 표현해본 연습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그냥 경직돼 버리시고
파이어만 하시니까 대화가 다른 곳으로 그렇겠네요.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감정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요. 이거 진짜 추석 특집 이전에 직장 특집인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우리 직원들이 유독 사회를 저보고 맡긴 이유를 알겠네. 직원들의 숨은 의도를. 좀 뜬금없었거든요, 사실. 아, 그러셨구나. 우리 3% 같이 안 하고 나 혼자 알아. 제 영향력이 큰 분이시니까 그랬나 봐요. 맞대요. 근데 사실 진짜 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말해놓고서 흐뭇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셔요? 말해놓고서 후회되는 게 더 많지. 네. 야, 내가 멋지게 말했지. 그리고 내가 이 말로서 사람을 살렸지. 말로서 조직의 어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대부분의 리더들은 그걸 굉장히 행복감으로 느낄 텐데 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그런 잘못된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또 후회하고 또 습관적으로 하고 후회하고 그런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말씀하실 기회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한마디의 파장력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 더 조심스러우신 마음이 진짜 있으실 그렇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하는 편이거든요. 막 이제 말을 숨기고 그렇기보다는 네. 감정에 좀 충실한 편인데 근데 그 말이 전에는 그냥 between us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야 라는 전제가 있어서 그 말이 다른 데로 안 가는데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이제. 그죠? 왜 엄청 많이 그 부담감이. 그래서 말을 하기가 더 조심스럽고 그러시죠. 말을 좀 삼가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근데 또 삼가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이 있으면 말이 또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직장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저는 그걸 회피의 대화라고 부르는데 회피의 대화. 네, 우리가 일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근데 이거를 당신하고 머리를 맞대서 같이 얘기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일하고 더 만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좀 풀어가면서 좀 또 풀고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좀 인간관계에 많이 지쳐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이 말로서 예를 들면 내가 상처를 줬을 것 같고 내가 부분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과 관계를 치유하거나 회복하려고 할 때 사실 남자들끼리는 뭐 술을 이용하거나 뭐 운동을 같이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도구로서 쓰잖아요. 근데 사실 매번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여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한 3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아이스 브레이킹 해가지고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때 처음 하는 시도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사과하시는 거죠. 사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마음에 뭐 걸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조금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처음 해야 되는 건 저는 술 먹고 화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술 먹고 화해하면 나는 되게 용기 냈는데 다음날 상대가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술 먹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고백이에요. 고백. 그 고백을 하면 쉽게 끝날 걸 고백을 안 해서 막 술도 드시고 운동도 하고 막 너무 많이 소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거죠. 내가 그 말 해놓고 좀 후회했어. 내가 그 말 해놓고 마음이 그래서 안 좋더라고. 너가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어. 혹은 내가 좀 다르게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 화려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고백이라고 전 불러요. 근데 그거는 솔직한 내 감정을 내가 실수했어, 후회했어 이거를 보여주면 상대는 같이 막 이렇게 3차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고백하고 뭐 후회하고 그러니까 막 괜히 막 근데 저는 하여튼 첫 시작은 사과와 그냥 고백입니다. 담백하게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그냥 야 내가 좀 미안했어. 마음 쓰지 마. 그 마음 쓰지 마 말고요. 마음 말고. 또 잘못했어. 아니 뭐 그것도 이제 진심은 있지만 왜냐하면 마음을 쓰고 말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막 결정해 주려고 하죠. 마음 쓰지 마, 뭐 이런 거는 그분의 선택에 맡기고. 약간의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핵심을. 내 마음 알지? 내가 뭘 알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내가 되게 좀 이렇게 좀 우리 사이에 좀 뻘쭘하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용기를 내봤는데 들으면서 네 마음은 어땠니? 혹은 들으니까 너는 좀 어떠니?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 마라, 하라 단정해서 하지 마.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기야 예전에 직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정말 말을 막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것도 제 상사셨어요? 그럼요. 직속. 근데 워낙에 그런 스타일인 건 아는데 그날은 좀 심한 거예요. 힘든 날이 있죠. 그것도 아침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 부하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나도 그러면 안 돼. 그 전날 또 과음을 했나 봐요. 다 상황이 안 좋아. 서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하. 되게 큰 용기 내죠. 던지진 않을. 누구님. 제가 또 이렇게 동굴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딱 정색을 하고 누구님 딱 한 다음에 쫙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위 임원이니까 네. 임원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보이거든. 네. 오전 내내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갖고 정말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후배들한테 야 내가 좀 그랬냐 그랬더니 빨리 가서 그건 형님이 좀 잘못하신 거지. 되게 사건이셨겠어요. 네. 그래서 뭐 풀긴 풀었어요. 어떻게 푸셨어요? 네? 술이죠 뭐. 근데 그때는 그 방법이 잘 통했죠. 네, 맞아요. 벌써 20년 이상 그러니까 잘 통했죠. 네. 참 옛날 생각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이 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네. 말이 또 비즈니스를 망치기도 하고 맞아요. 또 관계를 훼손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말을 테크니컬리 뭐 잘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김은나 소장님하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이 그냥 말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릇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부분만 한번 꼭 짚고 가고 싶은데 누구에게나 좋은 의도가 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우리가 존중의 대화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저 친구하고 존중의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앞만 봐도 나는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말마다 다 변명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대화는 존중의 대화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모든 대화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좋은 의도가 있다는 게 오케이 된 대화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족들과 지금 추석 명절에 만나고 계십니까? 또 사실 추석에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하고 또 서로 힘과 격려가 되는 대화를 하는 가정보다 상처가 되는 대화 그리고 괜히 울적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화를 하는 불행히도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시도하면서 뭔가 조금씩 개선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헤어지기 전에 아까 김윤아 소장이 그러셨잖아요. 사과하시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고한 경상도 분이시고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듣고 저희 아내도 들었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딱 3글자셨어요. 사랑해. 어떡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저의 후회 중에 하나는
그분께 그렇게 살갑게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 부모님께 또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 친지들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애정을 담아서 말하고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울적해지네요. 네. 말씀을 그리우시죠? 드릴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나면 또 그리웠어요. 김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좀 체계적으로 이 강의를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콘텐츠로 우리 구독자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말마음은 연구소의 김윤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추석 명절 끝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라이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